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완전히 옆으로 누워버린 여객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잊어서는 안 될 해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5일 밤 9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출항 다음 날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연락해 주시죠. 건설 이동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다급한 구조 요청은 계속됐지만 승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게 정말 다시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정말 조금만 더 대처가 빨랐더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선실에서 기다려라.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 머물던 승객들은 불안감 속에 구조되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허둥지둥하기만 했던 해경. 결국 304명이 희생됐고 172명만 구조됐습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과 대처가 피해를 키운 세월호 참사. 그 참담했던 기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어! 예빈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갈 때까지 기다려!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이번에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33명이 숨지는 최악의 캠퍼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자살한 범인은 바로 23살의 재미 한국인 조승희.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That person is Cho Sung-hui. He was a 23-year-old South Korean here in the U.S. as a resident alien. Cho was enrolled as an undergraduate student in his senior year as an English major at Virginia Tech. 아침 7시 15분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영상과 사진을 담은 소포를 한 방송국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 조승희가 보낸 우편물은요. 사진 43장을 포함해서 1,800자 분량의 선언문 그리고 10분 분량의 DVD 녹화물이 포함돼 있었고요. 권총으로 본인을 막 겨누기도 하고 망치를 들고 막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런 위협과 동시에 분노를 담은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언문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본인의 그 범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는 이후 강의실로가 총기를 난사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I did it. I had to. You had 100 billion chances in the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초등학교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조 씨는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며 총기 난사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에선 자기 보호 대신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가 된 총기에 대해 규제 논란이 강하게 일었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대형 총기 참사는 계속 되풀이돼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되풀이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2020년으로 가볼까요?
진혁 씨 혹시 학교 다닐 때 개학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3월 초, 3월 첫날 정도였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은 3월 초, 그러니까 3월 2일 그날이 아니었는데요. 오. 계약이 대체 뭔지 아직 어색해하는 너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2020년 4월 16일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개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차례나 개학이 연기되고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진 건데요. 당시 개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실시됐습니다. 아, 이때 그 한꺼번에 모든 학년이 개학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19가 심했던 만큼 중3과 고3은 4월 9일 따로 먼저 개학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은 따로였고요. 단계별 개학으로 시행이 된 거죠. 당시 온라인 개학을 위해 학교와 선생님, 학생이 있는 가정 모두가 분주했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수업에 맞는 자료를 만들고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연습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부모 개학이라며 불편함과 힘든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얘네를 조금 봐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9시부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도전과도 같았던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우리 진혁 씨가 학생일 때 온라인 개학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네. 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방학이 길어지는 것 같고 좋긴 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친구들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린이들도 얼마나 친구들이 그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867년 4월 16일에는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태어난 날인데요.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바로 라이트 형제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형제면 2명이잖아요. 그쵸. 누가 태어난 거예요? 형. 형인 윌버가 태어난 날인데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머리가 비상했다고 합니다. 진혁 씨는 머리가 또 비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이언스 앵커답게. 그렇죠, 그렇죠. 팽팽 돌죠. 네. 혹시 최초의 비행 시간? 그래도 한 3분? 3분. 네. 조금 아까웠어요. 12초. 아, 12초? 왜 이렇게 짧아? 그게 비행이야? 비행 시간은 딱 12초였고요. 비행 거리는 36.5m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인류는 더 긴 시간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뭐 이제 뭐 화성으로 보내고 명왕성으로 보내고 그렇죠. 자, 누군가의 도전이 지금의 이 우주 항공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